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목소리는 조금 많이 돌아와서 좀 힘이 있어졌는데요. 이쪽 눈이 왼쪽으로 쪽 짝사이가 됐죠. 이쪽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은 그 압박감의 그 증표가 오래도록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면서 저도 이 때문에 변화하는 그런 제 삶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건강에 적신호가 받아본 게 거의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내 나이도 이제 많이 고장날 때가 됐구나. 특히나 이렇게 반쪽이 좀 안 좋으면서 팔이랑 다리가 좀 잘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서 이게 좀 늙었구나. 고장 나는구나. 나도 몸이 고장 나는구나. 45으로 넘어가니까 인생의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갑자기 3분의 2까지 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도 이 비즈니스도 예전처럼 그렇게 해나가면 좀 잘못될 것이다. 많은 걸 잃을 것이다.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을 수 있고 행복도 잃고 직원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브랜드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겠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서도 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뒤에 따라오는 이 나머지 것들은 변화를 가지고 내 건강 뒤로 이제 따라 붙어라. 이제 비즈니스 브랜드 직원들 너네가 1순위가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앰뷸런스가 저런 소리도 이제 머리에 딱딱 꽂히네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면서 재밌고 자극적이고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는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과정들, 거기서 얻은 피드백들,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브랜드에 대해서도 솔직히 제가 브랜드나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학업적으로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책을 보고 제 경험을 넣고 제 철학을 집어넣고 해서 모자왕 권혁신만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해요. 남들과는 좀 다른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자 하나에서도 6개월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한 적부터 해가지고 공장에 가는 곳마다 정말 저 밑바닥부터 저 창고 그 다음에 샘플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만져보면서 그 공장에 대한 사장님의 마인드부터 직원들의 표정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동선, 손의 이동 창고의 보관 상태, 창고에 뭐가 있고 샘플들의 만들어진 그 브랜드부터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면서 공장을 막 되게 분석을 해내는 편이고 모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다가 디자인을 직접 하고 컬러를 입히고 원단을 초이스하고 온갖 기법을 다 제가 직접 선택을 해서 작업지시선한 걸 만들어서 모자를 만들고 그 모자를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매장에 뿌리고 바이어들한테 소개해서 판매까지 이르게 하는 전체 코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자 업계에 계신 분들에서 판매에 계신 분들이 있고 생산에 계신 분들이 있고 디자인에 계신 분들이 있고 다방면에 몇몇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의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오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거의 시쳇말로 눈 감고도 만드는 게 모자다. 이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단어가 봉제라고 만드는 공장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공장에 있어야 모자 업계, 제조업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디렉팅 능력, 이 디렉터가 됐을 때도 이 모자 생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자 생산에 대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20년 경력의 시간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일 정도로 모르고 열정은 가득하지만 그걸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만들지만 어쩌면 또 잘 팔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브랜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분의 강연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작은 브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이 브랜드라는 게 큰 브랜드, 대형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브랜드도 있어서 이 브랜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 브랜드는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한 영역이다.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거의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작은 브랜드였던 거죠. 하지만 제 꿈은 커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의 모자 브랜드가 되겠다. 이만하게 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짝짝이 눈이 되고 건강은 엉망이 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열정만 가득하고 이상만 가득한 이상주의자, 뜬구름 잡는 사람, 가랭이가 찢어졌고 돈 한 푼도 못 벌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전설적인 모자 왕이 됐죠. 모자 20년 하고 돈 못 벌고 집 한 채, 차 한 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처럼 좀 약간 독특하고 혹은 바보 같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남은 건 없지만 얘기할 거리는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해나갈 거예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3년, 30명의 직원, 300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를 활활 태울 자신 없거나 능력 없으면 브랜드를 할 생각 하지 마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브랜드는 대부분 거대한 나이키, 아디다스, 리바이스, 오프화이트, 슈프림 그런 엄청난 브랜드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브랜드 오너들의 손을 넘어가서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엄청 크게 성장한 그 메이저 브랜드들, 제도권 브랜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가 그냥 하나인지 알았죠. 그런 게 브랜드인지. 하지만 이번에 큰 브랜드, 작은 브랜드라는 걸 나눠준 그 마케팅 장인분의 이야기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위치도 분명히 영역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짧고 굵게 성과랑 수익과 온갖 마케팅 기법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상술로 홀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서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지는 브랜드, 혹은 거기에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나이키같이 탄탄한 브랜드, 쫓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개인이 하거나 작은 회사들은 그런 그 메이저 리그를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케팅 금액부터 해서 인원부터 해서 능력 자체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걸 쫓아가겠다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일당백이 돼서 여러 명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내고 배우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들을 배워서 더 나아가겠다고 이런 장비들을 막 사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반가공의 상태를 완가공으로 만들면서 내가 가공할 수 있고 내가 생산을 핸들링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몸이 축나고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리더로서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도 힘을 내서 밀어줄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건데, 이렇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탈이 나서 가랑이가 찢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제 댓글에도 어떤 고마운 분이 달아주셨는데, 자기도 그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크게 회사를 운영해 나갔지만 인수합병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생기는 트러블들도 열심히 막아냈고 공동 비전을 만들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비전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고 해나가는 부분에서 잠도 못 자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없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 망할까, 정말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로는 정말 쓰러져서 3년을 회복하려고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허무함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그분의 경험을 제 경험인 양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못 살면 안 되겠다, 제 건강을 제일 위에 두고 지금 함께 사는 애니의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행복을 그 다음에 두고 회사와 비즈니스, 브랜드, 저희 직원들은 3순위에 두고 보는 게 정답이고, 다들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럴 노력을 할 거지 그렇게 잘 하고 있다, 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이제 깨달았고 제 비즈니스와 제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다. 얇고 길게 오랫동안 가면서 엄청나게 잘 성공한 큰 브랜드들을 따라가려고 맨날 카피 뜨고 지켜보고 확인하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내 고객이 있고 내 브랜드를 좋아하는, 프리미어를 좋아하는 그 고객들은 VIP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분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70%는 이분들에서 나오는데 왜 새로운 고객들을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됐고요. 직원들도 제가 대학교 때 환경 계열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오너의 사명은 고용 창출이다. 그 말 죄송하지만 제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용 창출이 가장 무서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정말 많은 직원, 한국의 직원이 12명, 베트남에 30명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인건비랑 월세랑 비용만 5천만 원 수준이 매달 나갔고요. 베트남에서도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한국에서의 운영 비용은 2천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5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어쩌면 더 잘 진행되고 성장해 나간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고용 창출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다. 코로나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안정된 궤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저도 성장에 대해서 목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을 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얇고 길게 우리가 작은 브랜드라는 걸 이해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는 그 작은 브랜드라는 기준에서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절대 큰 브랜드의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가랭이가 찢어져서 죽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많은 도전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에 나와서 베트남에 나와서 이렇게 패션 브랜드를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의 이 괴로움과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왜 왔을까? 안 왔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하고 그 결과는 지금 당장에서 보면 100% 맞습니다. 저는 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 꿈과 이런 것 때문에 왔고 와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게 이번이고요. 저의 유튜브도 대형 유튜브가 아닙니다. 작은 유튜브고 작은 유튜브에서 작은 이야기, 한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이고요. 대형 유튜버처럼 이런 영상을 찍고 저런 영상을 찍고 먹으러 가고 무슨 챌린지를 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 어울리지 않고 저는 작은 유튜버로서 저를 바라보는 몇 명의 좋은 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요. 댓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마 계속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릴 건데요. 보시는 분들이 빠르게 2배속이든 1.7배속이든 빠르게 보시면서 그냥 친구와 함께 나누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영상을 좀 다 보신 분들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의견들 같은 거는 조금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응원과 그다음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편하고 친근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영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